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도 여러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광주 전남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다양한 경로로 또 여러 집단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광주 상황을 보면요.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또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도 새로 확진자로 분류됐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발생한 광주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앞서 집계된 확진자를 더하면 어제 하루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전남에서도 어젯밤 7명, 오늘 아침 2명 등 밤사이 확진자 9명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동부권에서 나왔습니다. 순천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가족 4명이 잇따라 확진됐고요. 여수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의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여수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도 연쇄 감염을 통해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순천에서 발생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각각 여수와 광양에서 확진됐습니다. 담양에서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수완지구 인근 중고등학교 18곳이 오는 14일까지 원격 수업을 연장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완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근처 18개 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덕고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원격 수업에 들어갔던 인근의 유초중 고등학교 71곳은 내일부터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노래방이나 PC방 등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한 마트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마트 앞입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이 윗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겁니다.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입장을 막아보지만 중년의 여성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담습니다. 계산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여성이 갑자기 직원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2번이나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결제 안 될 뿐더러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한 동시에 막무가내로 물건을 직원 몸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손님이 마트 직원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9일 오전 9시쯤. 이 마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이용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손님 20명 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지켜보던 손님들도 당황스러워했었고 어떻게 지금 이런 시기에 저런 분이 아직도 남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손님을 뒤따라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여성은 오히려 화를 내다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봉변을 당한 마트 직원은 충격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가 사무로 여겨졌던 치안 업무의 일부분을 지방자치에 맡기는 건데요. 이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에서도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6번째로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김태봉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의 지휘부 기능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과 경비는 물론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민생 분야 치안 업무에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자치경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민을 위한 그런 경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있어 광주경찰청장과 일선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데다 경정이나 임용권 등 경찰 인사를 다루는 만큼 그 권한은 막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행정과 경찰 정책 등 2개 과 6개 팀으로 운영되며 시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모두 28명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경찰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만큼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이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기관 간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을 시민 안전과 행복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남은 한 달여 기간 광주만의 색깔과 경쟁력을 갖춘 민생 치안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 지방 공휴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5.18 지방 공휴일은 1980년 5월의 아픔을 되새기고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5.18 추모 기간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조기를 개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가 광주시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이 연고지를 광주로 결정하고 오는 13일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 여자 배구단은 홈 경기장으로 염주 종합체육관을 활용하고 광주시는 구단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내륙 지역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점점 더 올라서 내일과 모레는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흐리겠고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7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높습니다. 이미 영광과 한평 1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9도, 광양 21도로 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2도, 강진 21도, 완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주중은 초여름 날씨와 함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보성군 복내면의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농장 건물 1개와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건물 9개가 탔고 외국인 노동자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서 앞으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어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묻는 절차 등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는 24일로 기일을 연기하고 이때도 전 씨가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2주 뒤에도 전 씨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 사업에 화순군과 곡성군 등 전국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활력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순군은 화순 청년하우스를 건립해 운영하고 화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단계별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은 지역 인구와 농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전남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 실증 장비 가운데 하나인 인도형 태양광 시설의 녹지 불법 점용과 관련해서 시설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